그 당신의 한 줄은 무엇입니까? 라는 책을 네. 처음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책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서 약간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50년, 60년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나 또는 혁신 분야의 고수들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제 배움을 얻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의 혁신과 조직의 혁신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것을 회사에서 배운 방법론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한 결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리고 한 줄 컨셉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좀 책으로 엮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그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변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제가 책을 쓰게 되리라는 상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최근에 좀 변화를 좀 그림으로 좀 도표를 그려봤는데 잠자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8시간씩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5시간 정도에 자게 되고요. 한 3시간 정도는 어떻게 보면 예전엔 죽은 시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이나 어떤 짬나는 시간에 보면 예전에는 잠만 자거나 TV를 보거나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말에 취재를 가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유용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좀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하고 하면 지금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의 색깔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책을 쓰는 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책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선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쓰는 게 힘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글을 쓰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꾸준히 하려면은 본인만의 원칙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필을 할 때 본인의 집필 원칙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책 쓰는 게 처음이다 보니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글 솜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쓰는 건 하루하루가 정말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할까, 두 가지 원칙을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한 줄이라도 쓰자라는 부분하고요. 물론 프로젝트를 하거나 회사에서 바쁘다 보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일단 컴퓨터를 열어보자, 퇴근하고 이제 잘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내가 만나본 사람들 또는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을 가지고 책에다 담아보자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지키려고 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책에서 그 9가지 변신 인사이트를 읽으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작가님이 또 그 중에서도 물론 9가지가 다 중요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3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책을 못 읽으셨을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개인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의 변화와 그 다음에 함께 행동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한 줄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리프레임이라든가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행동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시, 협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3가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리프레임과 대시, 협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리프레임이라는 부분은 개인의 사고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통 성인이 되면서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규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에 안정을 주기도 하고
안정을 주는 측면이 강하죠. 하지만 그 바깥의 것들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걸 뭔가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죠. 그렇다 보니까 리프레임이라는 부분을 성공하신 분들 또는 혁신 분야의 고수들은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리프레임적인 또는 미프레임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또는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리스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리스크가 주는 부담 때문에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대시하고 들이대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대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이 책에 좀 많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혁신 부분인데 좀 용어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혁신은 함께하는 혁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혁신이 아니라 대부분 혁신에 성공하신 분들 또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협업 기반의 혁신을 이렇게 하시더라. 거기서 혼자 하는 혁신보다는 함께하는 혁신이 기술과 스킬과 이런 노하우들이 책에 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예.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독자층들은 30, 40대의 저와 같은 어떤 직장인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시고 변화를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실제로 책이 출판되고 리뷰라든가 또는 이제 메일이 오는 부분들을 보면 직장을 막 취직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의 명확한 컨셉이 없는 분들이 자기 한 줄 컨셉을 가지고 앞으로 취직을 하든 뭘 하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 결국 보면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직장이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한 줄 컨셉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